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3회 CBT 전기기기 복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직류전동기. 여기서 중요한 건 전기철도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직류전동기 하면 여러분들 크게 기억하셔야 될 게 직가분차잖아요. 직권전동기, 그 다음에 분권전동기, 뭐 가동복권이나 차동복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직권전동기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권전동기 기억하시면 직권전동기는 크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전동차에서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기중기, 그다음 세 번째로 크레인.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전동차, 기중기, 크레인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당연히 정답은 1번 되겠죠. 해당 문제는요, 문제 유형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실 때 직류, 직권, 전동기 하면 전동차, 기중기, 크레인 이 세 가지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 여러분들 비례추이라는 단어 나오면 바로 한 가지 전동기가 떠오르셔야 돼요. 이것도 아까 내가 봤던 것처럼 바로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삼상 권선형 전동기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떠올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는 바로 비례추이죠. 그러니까 비례추이 나오면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 또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나오면 비례추이를 떠올리면 되는데 비례추이가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주의해 주신다면 비례추이는 뭘 바꾸는 거죠? 바로 2차를 저항을 제어하는 거죠. 기타 문제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또 함께 나올 수 있으니까 2차 저항을 제어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비례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저항 제어하면 비례추이, 비례추이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2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유도전동기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죠. 농형 유도전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선형 전동기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농형과 권선형 하면 일단 뭐 떠올리시면 되죠? 권선형은 기본적으로 2차를 제어합니다.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2차의 저항이나 그 크기를 제어하게 되면 속도가 변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대신 농형의 특징에서는요, 주파수 제어나 또 뭐가 있었죠? 이름 한번 적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주파수 제어하는 방식이 하나 있었고요. 또 뭘 제어하는 방법이 있었죠? 극수 제어하는 방법이 있었죠. 또 뭘 제어할 수 있었죠? 전압 제어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어하게 되면 전동기의 속도가 제어되고, 권선형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비례추이도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저항 제어, 2차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키워드를 좀 정리해 보자면 종속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바로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입니다. 그러면 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2차를 저항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2차 제어에 해당되죠. 또 2차를 제어하기 위해서 뭘 제어하는 거죠? 2차 여자법, 2차의 전류를 흘려주는 방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권선형, 얘도 권선형. 1차 저항법은 뭐죠? 이건 해당되지 없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참고로 여기 주파수 제어법, 농형에 대한 특징이니까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동기전동기에서 감자작용을 할 때 어떤 경우인가? 여러분들 감자작용, 증자작용, 교차 자화작용이 있었죠. 그럴 때 여기는 지금 동기전동기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동기, 발전기를 정리할 때 둘 다 기억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동기, 발전기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상전류가 흘렀을 때 무슨 작용이 발생하냐면 감자작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진상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하는 건 바로 증자작용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발전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도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교차자화작용이나 동상이니까 안 변한다고 치더라도 이 둘은 바로 발전기냐 전동기냐에 따라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놓고 반대로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동기인 경우 한번 볼까요? 전동기인 경우에는 바로 지상일 때 감자, 이게 발전기였으면 반대로 했는 증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진상일 때는 뭐가 된다? 감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동기에서
감자 작용이 발생한다는 건 전동기에서 감자는 전류가 진상이 되는 거니까 보시는 것처럼 앞선 전류, 진상 전류라는 게 결국 앞선 전류잖아요. 그렇죠? 앞진자를 썼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무브와 포화곡선, 무브와 포화곡선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림 중 어느 것인가? 단 V는 단자 전압이고 IF는 여자 전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는 무브와 포화 곡선이 포화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화된다라는 건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포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로 1번이 뭐예요? 무브와 포화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가 또 뭐 한 가지 알 수 있냐면 2번은 무슨 그림일까요? 얘가 포화되지 않고 이렇게 일직선이 됐죠. 기본적으로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는 삼상 단락곡선. 얘는 삼상 단락곡선이라는 거고요. 2번은 그 다음에 1번은 방금 뭐라고 했죠? 무브와 포화곡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1번은 무브와 포화곡선, 2번은 삼상단락곡선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다음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6번 유도전동기의 극수가 6일 때, 극수 P가 6극일 때 이때 토크가 T로, 이 타우로 표시됐죠? 토크일 때 극수가 12극인 경우 극수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때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볍게 공식 정리 한번 해볼까요? 토크 T는 바로 0.975 N분의 P가 되겠죠. 자, 여기다 보면 극수는 여기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일단 속도하고 출력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하나의 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N은 1 마이너스 슬립에다가 곱하기 P분의 120 F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얘는 둘이가 반비례, 얘네 둘이 반비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비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신다면 여기다 숫자를 그냥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 보셔도 돼요.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여러분들 참 뭐 이거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가 반비례해서 비례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한번 보면 얘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975 그 다음에 n인데 n이 바로 1 마이너스 슬립 s에다가 p분의 120 f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전동기의 출력 p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분모의 분분 분자가 되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걸 밑에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0.975 그 다음에 이 값을 대니까 다시 써보면 1 마이너스 슬립에다가 120F를 곱하고요. 그리고 P가 올라가니까 전동기 출력 P와 극수 P가 되겠죠. 그러면 토크하고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여기 써볼게요. 토크는 극수 P와 비례 관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극수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2배로 커진 만큼 토크도 2배로 커지겠죠. 그럼 기존의 T라고 했을 때는 2T가 되겠죠. 2타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2배의 토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요. 전기자동차의 굵기, 권수가 모두 같을 때 단중 중권에 비해 파권의 건선의 이점은 무엇이냐. 중요한 건 중권이랑 비교했을 때 파권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파권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권하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죠? 파권. 자, 중권 한번 적어볼게요. 중권하고 파권 비교해보면 중권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렬권이라고 하죠. 조금 옆에다 써볼게요. 중권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병렬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파권은 직렬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권은 병렬권이고요. 파권은 직렬권이면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류가 커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전류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건전지 배터리 여러 개 연결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바로 전압이 커지죠. 그래서 고전압의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팝콘의 특징은 전압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전류는 예약하니까 얘는 전류가 작겠죠. 그래서 전류가 작아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소전류의 특징과 고전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팝콘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은요. 직류기의 회전 속도가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직권 전동기는 무슨 상태? 여러분들 직권 전동기 하면 기억하셔야 할 게 벨트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무슨 운전이요? 벨트 운전 금지죠. 그래서 벨트가 벗겨지게 되면 부하가 바로 없는 무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직권 전동기 기억에서는 무부하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무부하죠. 그래서 1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중요한 건 분권 전동기는 무슨 여자 상태? 무슨 여자? 계좌건선이 끊어지면 무여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속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니까 무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여자 상태가 되지 않아야 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직권은 무부하, 분권은 무여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리스터 중에서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이거 여러분들 이 문제 좀 정형화된 문제예요. 그냥 이거 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항상 단자, 방향 물어보지 않고 주로 단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하면 항상 SCS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SCS는요, 화살표, 방향은 일방향성이고요. 그리고 화살표, 그러니까 방향과 단자는 4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방향, 얘는 단자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SCR은 어떻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3가지 단자가 있으니까 3단자 소자입니다. 그다음 GTO도 어떻죠? GTO도 똑같이 3단자 소자고요. 그다음에 트라이악은 이름에서 이미 써 있잖아요. AC가 붙어 있으니까 화살표 방향성은 2방향인데 트리플이니까 3단자의 소자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3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는데 SCS만 단자의 개수가 4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인데요. 단상 유도전압 조종기에서 1차 전압 V1이 100V래요. 2차 전압 V2가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니까 이 V2는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V2의 전압은 바로 V1 플러스 마이너스 E2가 됩니다. 즉 전압의 조정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E2만큼의 전압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유도 전압 조종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2차 전류, I2의 전류는 6A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의 전격은 몇 볼트 암페어가 되느냐. 즉, 유도 전압 조종기에서 전격은 얼마냐. 바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E2 곱하기 I2를 곱하면 되는데 이때 단위가 볼트 암페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계산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V1은 100V라고 했으니까 V1은 100V 쉽게 알 수 있고요. E2는 얼마예요? 30V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E2의 크기는 바로 30V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계산해 볼까요? 30 곱하기 6을 계산하면 6, 38이니까 180 볼트 암페어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해당 식이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죠? E2 곱하기 I2가 전격 용량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흐르죠. 2차의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는 이때 1차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기본파 전류 외에 몇 고조파가 포함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변압기에서 여러분들 여자 전류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여자 전류는 다른 말로 무부하 전류라고도 하는데요. 이 여자 전류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외형파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외형파가 되어야만이,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첨두파라고도 하거든요. 첨두파가 되어야만이 바로 2차의 전압이 정연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외형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철심은 자기 포화 현상이라는 것과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는 게 있죠. 그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외형파가 되어, 다시 말하면 3구조파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구조파가 포함되어서 파형이 왜곡된 외형파가 되고 그 파형의 이름을 다른 말로 첨두파라 부른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만, 여자들은 외형파, 첨두파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2번 문제인데요. 5kVA에 2000V, 200V의 단상. 그러니까 이쪽에서 변압기 용량 P는 5고요. 5kVA고요. V1은 2000V, V2는 200V입니다. 이때 단상 변압기가 있다. 2차에 환산한 등가 저항 R 2차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R1, 2입니다. 색깔이 좀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조금 바꿔서 볼게요. R2, 1이고요. 그 다음에 등가 리액턴스니까 X1, 2입니다. 이 값이 0.1이라고 했을 때 이 변압기의 역률 코사인 세타는 0.8이 되고 뒤집는다는 건 뭐예요? 지상전류 얘기하는 거죠. 전격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변동률, 중요한 건 전압변동률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좀 식이 복잡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조건들을 한번 가지고 제가 좀 미리 적어놓은 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압기 용량은 5kVA, 전압 주어졌고 저항값 주어졌고 코사인 세타 값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전압 변동률이었죠. 근데 그 전압 변동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I2는 V분의 P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2니까 V2로 계산하셔야겠죠. 그러면 V2 전압은 200V니까 200분의 5000V 암페어 이렇게 되겠죠. 5kV 암페어니까요. 계산해 봤더니 전류가 25A가 됩니다. 이때 %R은 그러니까 P라고도 소문자 P로도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 값이 V분의 I 곱하기 R, 즉 전압 강화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계산하기를 두들겨 보면 숫자 대입하셔야 됩니다. R2는 0.14, V2는 200, 그 다음에 I2는 우리가 방금 25가 되니까 이걸 계산기 두들겨 보도록 할게요. 계산해 봤더니 1.75%가 나옵니다. 두 번째 %X는 Q라고 소문자 Q로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계산해 봤더니 X는 0.16 넣고 나머지는 똑같은 값이었으니까 25 넣고 그 다음에 200을 넣으신 거예요. 따로 여기다 적지는 않을게요. 계산해 봤더니 2%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건 1.75%와 2%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얼마가 되느냐?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바로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이 공식을 좀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프리미엄, 이 P가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미엄 코스. 레스토랑 가서 프리미엄 코스는 내가 신호를 줄 때, 어떤 신호? Q 사인 줄 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P는 아까 전에 1.75%였습니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코사인은 얼마죠? 곱하기 0.8. 더하기 Q는 아까 2%였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사인 세타는 얼마죠? 0.8이 코사인이면 사인은 0.6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봤더니 이 값이랑 이 값을 다 계산해 봤더니 대략 2.6%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전류를 주거나 다른 그냥 %I와 %X를 주는 경우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P하고 Q를 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해당 조건들을 조금 주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사이리스터에서는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순방의 저지 상태가 되고 게이트 전류를 가하여 도통 완료까지의 시간을 턴온 시간이라고 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너무 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절대 바뀌지 않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이 길게 나오고 가로 4개 쳐 있으면 무조건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설명은 좀 드리겠지만 그냥 온, 턴온, 스위칭, 전력 손실 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무조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온, 턴온, 스위칭, 전력 손실 정답은 1번이 되는데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리스터에서는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순방 저지 상태가 되는데 이걸 저지 상태에서 온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게이트 전류를 가하여 도통 완료까지의 시간을 턴온 시간이라고 하나, 이 시간이 길면 스위칭 시에 전력 손실이 많아서 스위칭 소자가 파괴되는 수가 있다. 가로 안에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안 바뀝니다. 이 문장 안 바뀌고요. 답 순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 턴온, 스위칭, 전력, 손실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그냥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답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 누설 변압기의 특징입니다. 14번 문제인데요. 자기 누설 변압기의 특징은 이름에서 이미 자속을 누설한다라는 표현이 이미 나와 있죠. 이 변압기는 자속을 누설하는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누설되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속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속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기전력, 변압기의 기전력이 줄어드는 변압기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단락전력 크고 변동률이 크고 누설 역률이 좋고 표유보와 손이 작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속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속이 감소하면 뭐가 줄어든다? 기전력이 줄어드니까 전압이 일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전압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전압이 많이 변한다. 전압 변동률이 크다. 또는 문제에 따라서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에 써 있는 것처럼 누설이 많이 되니까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 이와 같은 표현이 답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자기 누설 변압기 하면 누설 리액턴스가 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전압 변동이 크다.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죠. 수화 특성이죠. 자, 여기까지 꼭 세트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접기로 사용된다.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자기 누설 변압기의 일반적인 좀 전형적인 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인데요. 직류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과 반비례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전력식 물어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기기전력은 뭐가 있었죠? PZ 파이 공식이 있었죠. 자, P, Z, 파이, N, 60A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P는 극수였고요. Z는 도체수. 파이는 자속수, N은 속도인데 얘네는 다 비례하니까 여기서 반비례하는 건 누구예요? A잖아요. 그렇죠? 60은 숫자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A에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A가 뭐였죠? 바로 병렬 회로수. 공식 물어보는 문제였고 각 기호의 특징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은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비돌극형 기억하시면서 최대 출력을 나는 부하각은 몇 도가 되느냐. 자, 공식을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도 되고 거기에 그냥 얘 답을 외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돌극기, 자, 좀 전형적인 답들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비돌극기가 있고요. 돌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요. 비돌극기는 몇 도? 그렇죠. 델타가 90도일 때 최대가 돼요. 자, 그 다음 돌극기는 어떤 값? 델타가 몇 도일 때 60도에서 최대가 난다. 이거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조금 궁금하다. 그러면 비돌기의 출력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공식이 바로 P가 XS분의 동기 리액턴스 분의 바로 EV 사인 델타죠. 그러니까 이 델타가 이 사인이 제일 커져야 이 값이 제일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제일 클 때 언제예요? 사인 델타, 즉 델타가 90도일 때 최대가 된다.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변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다 답들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포인트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1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VVVF, 베어리어블 볼테이지, 베어리어블 프리퀀시 제어 방식에 대한 가장 적당한 속도 제어 방식. 자, VVVF라는 게 뭐냐면 베어리어블 볼테이지, 가변 전압, 베어리어블 프리퀀시, 가변 주파수라는 뜻인데 좀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전압도 바뀔 수 있고 프리퀀시, 주파수도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압과 주파수를 모두 제어하는 방식을 우리가 VVVF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떠올리실 때 같이 떠올리는 세트가 인버터 제어 방식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얘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VVVF랑 인버터 제어 방식이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버터 및 VV 제어 방식, VVVF 제어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유도 전동기 주파수 제어죠. 자, 이거 함께 세트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제어 방식이 바로 유도 전동기의 주파수 제어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인데요. 단상 변압기의 세대를 델타 Y 결선. 한쪽은 1차는 델타, 2차는 Y. 그러면 이 델타 Y 나왔을 때 주로 나오는 그 문제가 좀 뻔한데요. 첫 번째 델타 Y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기본적으로 델타 한쪽은 Y로 하게 주게 되면 얘는 승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로 한쪽은 Y, 한쪽은 델타를 해주게 되면 이때 전압은 강압이 됩니다. 강압형이에요. 자, 이 두 가지 특징은요. Y결선 시에 선간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차의 전압과 2차의 전압 사이에는 위상차가 발생하는데 몇 도? 30도의 위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도 같이 함께 세트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인데요. 용량이 1kVA, 변압기 용량 P가 1kVA, 3000대 200, V1은 3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V2는 전압이 200V 정도를 이용해서 단권 변압기네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V1은 3000, V2는 3200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압이 승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합기로 사용할 때. 그 부하 용량은 몇 kVA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돼요? VH하고 VL을 구분하셔야겠죠. 단권 변압기 문제만 나오면 VH 전압과 VL 전압을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H는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것처럼 몇 볼트? 3200볼트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VL 전압은 주어진 조건에서 저전압이니까 3000볼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부하 용량 물어보는 거 바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식이죠. 그래서 단권 변압기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그래서 그 식이 어떻게 됐었죠? VH분의 VH 빼기 V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200에서 3000볼트를 빼면 되니까 다시 계산하게 되면 3200볼트에서 3000볼트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3000볼트를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죄송합니다. 이거 좀 이따 풀게요. 지금 미리 풀면 조금 헷갈리겠네요. 우리가 궁금한 건 부하 용량이니까 식을 먼저 바꿔놓고 풀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부하 용량이니까 위치를 옮기면 되면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분자가 분모로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VH 빼기 VL 분의 VH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자기 용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 값을 계산해 봐야 되니까 3200에서 3000을 빼고요. 그 다음에 다시 VH 얼마가 되죠? VH는 고전압이니까 3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자기 용량은 지금 주어진 용량이 1kVA니까 1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면 200입니다. 그렇죠? 3200에서 3000을 뺐으니까 200이 되고 3200을 2로 나누게 되면 대략 16배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6kVA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단권 변압기 나오면 해당 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VH분의 VH-VL. 즉 여기서 이거 좀 헷갈리시면 이거 승합된 전압이라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인데요. 병률 운전하고 있는 중간에 A, B 두 동기 발전기 중에서 A 발전기 여자를 B보다 강하게 하면 A 발전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자를 강하게 했대요. 강하게 하면 자속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A 발전기를 B보다 크게 했다는 건 A 발전기의 자속이 증가하면서 기전력이 더 커졌다는 거죠. 즉 기전력의 크기 차이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기전력의 크기 차이가 발생했다. 자, 크기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효순환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두 발전기 사이에서 A에서 B로 흐르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효순환 전류 그 특징은 기본적으로 지상전류입니다. 기전력의 크기가 차이가 발생하면서 A 발전기에서 전류를 만들어서 B로 공급해 주게 되는데 그 전류가 지상 성분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에서는 무슨 전류가 흘러요? 그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90도의 지상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20번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 이번 회차에 저희가 복원된 문제의 중심을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크게 특이하게 복잡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을 1번부터 20번까지 가볍게 그 키워드와 중심적으로 대부분 그 키워드 나오면 그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약간 암기하고 가신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꼭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